오늘도 20분 수학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평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평행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기호는 아시죠? 평행 이렇게 이건 그대로 평행하다는 표시. 그러면 평행이라고 하는 건 이 직선에서 이 두 직선이 L과 M이라고 해볼게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그러면 표시를 L과 M은 평행하다.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직선이 평행할 때 가지는 성질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그어보면 우리 동의각, 여기와 있는 각, 여기와 있는 각,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 그래서 이 두 각의 크기가 평행선일 때는 같다라는 거. 그럼 얘네도 여기와 여기 두 개 동의각이죠. 서로 같겠죠. 여기 같은 위치 동의각, 얘네도 마찬가지로 같고요. 여기도 같겠네요. 그럼 억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억각은 엇갈려 있는 각인데, 억각을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 해서 억각을 쉽게 찾는 방법, 억각은 Z만 기억하자. Z를 다 그어보는 겁니다. Z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억각은 얘랑 얘가 억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Z. 그러면 얘랑도 억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억각은 어떻다? 억각 또한 각이 같다라는 거. 그러면 평행선 안에서는 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면, 세 번째는 문제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한번 꼬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평행하대요. 평행할 때 뭐 누구의 각을 이거 예를 들어서 얘를 각을 구하라. 그럼 여기가 몇 도 몇 도인지 나와 있을 때, 만약에 100도, 뭐 3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의 유형들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 보조선을 생각해주면 됩니다. 보조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톡 튀어나오는 곳에 평행선을 하나 그어줘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모두 다 평행한 아이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Z, X, 얘가 X가 되겠네요. Z, 30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X의 값은 X와 30도를 두 개 더한 게 100도라고 하니까 X는 7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림을 너무 각도를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평행하다. 평행할 때 동의각, 억각의 크기는 같다. 억각은 Z만 기억해보자. 그리고 유형 중에 이렇게 중간에 꺾여져 있는 곳에는 무조건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보자. 여기까지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아까 나왔던 유형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27번 보조선 유형이라고 해볼게요. 뭔가 29번 종이접기 유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평행선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걸 유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의 값을 구하라. 무조건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곳에 무조건 보조선을 그어준다. 그런 다음에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동의각보다는 억각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억각은 Z만 기억하자. Z, 이제 뒤집어진 Z도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X면 여기가 X가 될 테고요. 그리고 한번 책받침을 껴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책받침을 꼭 끼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면 소리가 좋거든요. 여기가 X고 여기가 X고 여기가 40도다. 여기도 40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X와 40도를 더한 게 50도라고 했으니 X는
10도가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이제는 두 번이 꺾여져 있어요. 두 번이 꺾여져 있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요게 튀어나온 부분에 보조선을 하나, 두 개를 그어 줄게요. 그럼 여기도 뭐 Z 억각. 그럼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35도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90도, 이 표시 90도니까 요 각의 크기는 90도에서 35도를 뺀 55도가 되겠네요. 55도. 그럼 또 Z, 그럼 여기도 55도.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여기를 각을 알아야 되는데 얘도 누구? Z 70도.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요거니까 55도와 70도로 너무 날카롭게 깎았나 보다. 70도를 더한 125도가 되겠네요. 알겠죠? 이제 보조선 얘가 암만 수없이 많이 꺾여져 있어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주고 보조선을 그은 다음에는 억각. 보통 보조선 다음에는 억각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접기 문제인데요. 종이접기 문제의 포인트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원래 있던 위치.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원래 있던 위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여기에 있던 아이를 이렇게 접었대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여기 있던 아이니까 여기 있던 각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할게요. 얘 같은 위치를 찾는 거죠. 얘가 원래 A였겠죠. 여기 B면 얘가 원래 B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도 여기 있던 게 왔으니까 여기가 62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위치, 그거가 가장 큰 힌트가 되니까 그것부터 먼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A, B 다 거의 다 찾았네요. 지금 구해보자 하는 각의 크기가 얘인데 일단 나머지 우리 평행선에서는 동의각이랑 억각이 중요하니까 억각도 찾을 수 있는 걸 한번 Z를 해볼게요. Z 했더니 얘랑 억각이 되겠네요. 그럼 얘 각 크기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니까 얘를 바로 구해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도 Z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62도가 되니까 삼각형 세각의 합으로 풀어도 되겠고 평각으로 풀어도 되겠고 결국 답은 똑같이 될 테니까 어떤 걸 먼저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니까 요거 62도, 62도 요걸 X라고 해볼까요? X를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 X는 이 180에서 124도를 뺀 56도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 이해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평행에서 중요한 개념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중요한 유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은 평행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평행할 조건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평행했을 때 이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 똑같이 있는 위치의 각이 같아요. 동의각이 같고 억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중에서 하나만 풀어볼게요.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 표시가 평행하다는 거였죠. 평행하기 위해서는 x의 크기가 뭐가 돼야 되면 되냐라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억각으로 살펴봐도 되고 이것과 이것을 동의각으로 살펴봐도 되겠죠. 지금 동의각이 더 편하니까 동의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x와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알 수 있죠. 180에서 130을 뺀 각이니까 5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50도가 돼야지 평행하다라는 걸로 네,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다각형. 다각형의 뜻은 알겠죠? 네. 다각형은
각이 여러 개다. 많다. 많다가 되겠죠? 요즘은 한자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다각형, 각이 많다. 각이 많은 다각형. 그러면 이 적어도 도형을 이루려면 제일 작은 단위가 이게 삼각형은 돼야지 이 도형을 하나를 이룰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건 삼각형이고 나머지는 무궁무진하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정다각형은 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다 어떻게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거죠. 길이가 다 같은 거, 각이 다 같을 수도 있고 그런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다각형 안에서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일단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나요? 없네요. 그러면 사각형,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한 개입니다. 그죠? 삼각형은 없고요. 오각형, 여기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러면 육각형을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하나, 둘, 셋.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죠. 없었다가 한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더하기 1씩 커지는구나 라는 것은 파악했지만 이 1은 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3에서 0, 4에서 1, 5에서 2, 6에서 3. 이 다각형의 개수에서 어떻게 했죠? 빼기 3을 했네요. 그죠? 빼기 3, 빼기 3, 빼기 3, 빼기 3.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글씨가 너무 안 이쁜데, 대각선의 개수? 개수는 어떻다? n. 여기서 n이라고 하는 이 다각형 빼기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냥 무작정 이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유추해 나가면서 기억을 한다면 더 나중에 까먹더라도, 이 공식을 까먹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찾아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수학은 그런 식으로 추론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를 구해봤는데, 문제는 이거 말고 전체 개수,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전체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묻죠. 그러면 한번 그어볼게요. 얘 하나, 그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하나 나가고 여기서도 하나가 나가고 여기서도 하나가 나가는데, 여기서 나간 거랑 여기서 나간 거랑 어떻게 중복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빼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 아까 여기서 나온 거랑 중복되죠. 그럼 결국에 사각형에서는 삼각형은 아예 없으니까 빼고, 사각형에서는 중복된 거, 만약에 중복이 안 됐다면 4개일 테지만 중복해서 2개, 중복 2개는 빼죠. 뺀 값. 그래서 결국 얘는 전체 그을 수 있는 개수는 2개다 가 나올 거예요. 그럼 오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하나, 2개가 나왔어요. 2개. 얘도 2개가 있겠죠. 얘도 2개. 마찬가지로 얘도 2개인데 어때요? 중복 생겼네요. 요거선 중복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둘 나갈 수 있는데 얘도 중복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도 나갈 수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중복이 생겼네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 다 2개씩 해서 2, 50, 10개지만 중복이 지금 5개가 중복이 되는 거죠. 나누기 2, 그죠? 나누기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5개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별 모양 5개.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유추해 보는 거죠. 아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n-3이었어. 근데 그 개수만큼, 이 다각형의 개수만큼을 곱해줬는데, 그러면 나올 것 같았는데 중복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지. 한 번 갖고 두 번 간 거 중복은 빼줘야 한다라는 거지. 중복이
그 개수만큼의 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준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전체의 개수는 원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에다가 그 개수만큼 곱하면 되는데 중복이 생겨서 나누기 2를 했다. 그래서 그 공식화한 게 2분의 n 빼기 3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아니죠, 대각선 전체의 개수, 얘가 바로 대각선의 개수, 총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럼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것만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대각선의 개수. 우리 아까 대각선의 개수 n 빼기 3이었어요. 거기다가 내 개수만큼 곱해줬는데 중복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식이 될 텐데 육각형이래요. 그럼 여기 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6 곱하기 6 빼기 3 나누기를 했더니 3, 3은 9개가 되더라. 그러면 20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20 빼기 3 약분을 바로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거 빼면 17이니까 답은 170개. 오, 좋아요. 이제 반대로 대각선의 개수를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나서 변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니까 몇 각형이냐를 묻는 거죠. 변의 개수를 묻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아까 그 식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2분의 n 빼기 3이 한마디로 답이 20이 나왔다는 거죠. 얘 나누기였죠.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n 빼기 3은 40.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될 것 같은 느낌. 자, 여기 하나하나 나눠주는 분배 법칙. n제곱 마이너스 3n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40은 0. 인수분해네요. 8, 5, 40, 8,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n은 여기서는 8, 여기서는 마이너스 5. 우리 마이너스에서 각도는 있을 수 없으니까 얘는 제거를 해주면 되겠네요.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 저희 쇼츠에 짧게 올라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 조만간 또 인수분해랑 방정식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n은 8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팔각형이란 뜻이죠. 팔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개수는 몇 개다? 8개가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평행과 다각형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둘 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씩 더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학기에는 도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해결을 해야 그 나머지 심화된 도형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각도, 대각, 외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문제 풀이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20분 수학 문제 풀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